자, 기대감 없던 에코프로의 상승세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랜만에 지금 개별 업종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대장주이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좀 부담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 건드리는데 뭐 어그로 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른다 내린다 뽐뿌지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내용 듣고 샀는데 어쩌냐 이런 얘기 하시면 섭섭해요. 다만 오늘은 이 내용을 아무도 짚어주질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연구원들도 좀 짚어줄만 하고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그룹 자체가 아니라 산업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산업 구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갖고 가지고 왔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은 지금 주목을 하는 게 2030년의 매출이랑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이제 막 써요. 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가 보통 이런 식으로 회사 측에서는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이제 기자들이 조금 각색을 해서 쓰는 건데, 어떤 기자들은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목만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단 구조 바꾸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물어봐서 취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나온 헤드라인은 2030년도 매출에 많이 꽂혀 있었어요. 언제 이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 8일에 에코 프렌들리 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아무도 회자가 안 돼.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저도 그때 보긴 했는데 약간 괜찮은데 라고 내용 정도가 있는데, 이거 다시 보니까 보이는 게 있고, 저 아는 후배가 이거 자료를, 업계 후배는 아니에요, 다른 후배인데 자료를 좀 보내준 게 있었는데, 어떤 자료냐면은 그냥 본인이 타이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모두 발언을 다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혹시 저기 일하시는데 도움될까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읽어보니까 듣는 거하고 또 타이핑한 거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다시 보고 저녁에 요거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7%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4거래일째 상승. 그런데 얘네들 뿐만 아니라 여타 이 동섹터 기업들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긴 해요. 폭락 뒤에 조금씩 반등은 나오긴 하는데, 이유를 굳이 찾자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추세적 반등이라고 설레발을 막 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큰 기대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메탈 가격 반등, 리튬 가격이 저점 대비 한 14-15% 정도 급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호주의 그 리튬의 감산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와중에 에코프로 그룹이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주가 흐름도 폭락 이후에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이 나올 때도 조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더 셌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좀 살펴봤더니, 이거 에코프로 프렌들리 행사에서 나온 이동채 회장의 발언이 주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 뇌피셜을 좀 굴려보는 거죠. 제 일부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거는 이동채 회장이 말한 그 발언 워딩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본 거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향후 더 간다 못 간다 등을 논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산업적으로 좀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회사의 비전을 제시한 거고요. 흘려서 넘길 수 없는 대목들이 좀 보입니다.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주목하고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해갖고 한번 가지고 와본 거예요. 그래서 이동채 전 회장이죠. 지금은 상임 고문, 경영에 복귀한 이동채 상임 고문의 발언을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들리 데이에서 역시나 시작은 그렇죠.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룹의 모태는 에코프로 HN이죠. 그래갖고 뭐 IMF 때부터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하면서 이제 회계사 출신인 제가 그러면서 막 과거를 회상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캐즘 구간에서 언급하는데, 워딩 자체가 정확히 이겁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환경 규제, 전기차 보조금의 정책을 펼쳤고, 초기 수요 증가 속도를 초과해서 너무 급하게 견인되다. 그러니까 주가도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체 구간을 맞이한 것 같다. 한편으로는 전기차 화재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충전소 같은 전기차 인프라의 구축 속도가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캐짐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2차 전지는 제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제조업 기업이어가지고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캐파는 아니잖아요. 원래 이쪽이 원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의 본질적 경쟁력은 첫 번째는 기술 개발과 효율화, 선도적인 시장 적응, 둘째는 공정과 생산 능력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동안 수요를 초과하는 경쟁에 몰두했었대요. 그래서 지나친 것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밑에 이제 딱 니주를 까는 거죠. 3원계 양극재 밸류체인은 크게 광산, 광물재련, 전구체 합성, 양극재 소성으로 구분된다. 근데 에코프로와 K배터리가 잘하는 거는 뭐예요? 3원계, NCM, NCA, NCMA 이런 것들 3원계를 잘한다. 이 기술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잘하는 거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더 발전시키고 원가 경쟁력을 가져갔고 가격 확보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우린 중국에 뒤처진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광산과 재련, 전구체는 중국이 완전 독점 구조다 지금. 근데 그 뒤에 있는 양극재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왜 LFP에서 강자냐? 광산과 재련, 전구체를 가지고 있고 양극재를 못하니까 LFP는 그거를 빼놓고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LFP를 쫙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가격 경쟁력이 얘네들한테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싼 걸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80% 이상이 LFP 배터리고 그걸 가지고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결국 중국이 못하는 거는 바꿔서 해석하면 뭐예요? 3원계. 중국이 잘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재련과 전구체라는 거죠. 그걸 잘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LFP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3원계와 LFP의 경쟁에서 3원계가 LFP 자체를 이기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경쟁력 확보.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격 파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원계 가격을 LFP하고 경쟁해도 문제가 없도록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LFP는 사실은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양극재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방법이 뭐다? 광산에서 바로 양극재로 나와버리는 시스템을 만들면 파괴적인 가격 혁신이 나온다. 지금까지 재련하는 사람은 재련하는 대로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광산은 광산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많다는 거예요.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여기서 다 각자 헤게모니를 주고 먹는 게 있으니까 전구체 산업은 전구체 산업대로 먹어가고 그러니까 다 여기서 이익을 떼가니까 경쟁력이 더하되고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니켈이 지금 16불 거래되고 있는데 광산광물은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20%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비싸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걸 먹을 때 산지에서 직송하면 싼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할 때는 중간에 누가 끼고 중간에 누가 끼고 누가 껴갖고 다 10,000원씩 먹으면은 10,000원짜리가 50,000원이 돼서 들어오는 매직이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80% 부가가치는 재련이 먹고 있다. 근데 이 80% 부가가치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2년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광산과 재련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3억 달러 규모로 투자했고 해보니까 우리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코프로는 중국 GEM과 인도네시아 광산으로부터 양극재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벌빈을 설립할 예정이고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좀 괜찮은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에 꽂혔을 것 같은데 올해 11월 중으로 회장이 누구예요? 본인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고 내년 상반기 되면 바로 법인 설립되고 동시에 이미 전구체 재련 광산에 현재 있어요. 뭘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극재 공장만 설치해버리면은 재련에서 양극재로 뽑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막 만들어갖고 지금 들어가면은 착공 들어가고 이게 마지막까지 나오려면 3년 걸리고 그래서 고객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려갖고 기대감이 아니라 당장 2026년 상반기니까 올해 2024년 다 갔으니까 내년이에요. 내년이 2025년. 그럼 상반기에 가격이 완전히 파괴된 양극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시일이 굉장히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차별화된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년간 시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1년 뒤면은 가격 파괴의 양극재 생산이 당장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회장의 이제 상임 고문이죠. 전 회장의 워딩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양극재 가격이 구조적으로 50% 이상 낮출 수 있게 되면서 니켈 가격에 따라서 양극재 판매 가격이 재련 부가가치로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익률이 20%가 넘는 새로운 양극재 모델,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 새로운 양극재 모델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고 가격은 파괴적으로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부터 해갖고 가져간다라는 거고, 또 이제 첫 번째가 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전구체 얘기를 하는 건데, 전구체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전구체를 이미 5만 톤으로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역량이 있다. 그게 이제 에코프로머티다. 전국체 기업으로 처음으로 재련기업 그린 에코니켈을 다음 달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 대주주가 되고 내년 1분기에 니켈 재련도 양산화시킨다. 머티리얼즈도 전구체 밑단 광산부터 전구체 재련까지 부가가치를 지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IRA 요건에 맞게 인도네시아 재련 공장 대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삼원계는 LFP와 달라서 리사이클링이 한 19배, 17배 잘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건 이분이 말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들은 건데, 리사이클링 자체가 다르대요. 삼원계하고 LFP는. 그래서 LFP 배터리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삼원계 배터리가 비싼 이유는 이거를 나중에 되팔 때, 리사이클링을 할 때 이 가치가 있잖아요. 다 팔고 폐기물 가격, 고철 가격처럼 받는 거에 그 가격 자체가 나가니까 그 가격도 빼놓고 지금 계산을 하면 LFP 대비해갖고 가격 경쟁력도 사실 지금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리사이클이다. 10년 후에 사용 후 배터리 LFP는 못 쓰고 쓰레기가 되는데 우리 삼원계는 다시 뭐 재활용한다든지 소재로 재활용해서 소재로 만드는 그런 리사이클 사업이 부과되고 있다. 삼원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 사업은 에코프로 이노가 하고 있고, CNG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두 법인을 합병해서 리사이클링부터 리튬 생산까지 원사이클로 한 공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IRA 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치중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암울해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가격 파괴다. 원가 절감이다. IRA가 없어져도 그거에 치중하지 말고 어차피 없어질 보조금인데 거기에 기대지 않고 원래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그 보조금을 제외하고서라도 가격 경쟁력이 좋다. 그러면 그게 장땡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 유럽, 동남아 진출할 거고 40억 배터리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번 프렌들리 데이를 통해 갖고 첫 번째 원가 절감, 두 번째 전구체 경쟁력 강화, 세 번째 리사이클링 역량에 대한 강조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시행에 대해서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하고 있고, 그리고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그게 과거 IR과 다른 점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인 거예요, 여러분. 요건데, 자 보세요. 되게 단순한 사이클을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리하자면 파괴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극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낮은 가격에도 이익을 20% 이상 높여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는 우리는 이득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싸게 납품을 하면 셀 회사도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배터리 가격 인하 요인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없더라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전 세계 40억 인구의 전기차와 ESS 얘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다양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026년 상반기면 양극재 가격 50%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가격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 그리고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광물 가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런 것들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재련부터 리사이클링까지의 일원화, 가격 경쟁력 확보, 초격차 시장 지위 확보,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재련까지 우리가 잘해버리고 슬림화 효율화를 이룩하면 삼형계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동시에 그 재련에서 나오는 경쟁력도 갖게 될 거고, 그 경쟁력이 광물 가격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고요. LFP는 우리 어차피 할 수 있어요. 3원계부터 LFP까지 중국과의 경쟁력 우위는 물론이고 시장 리더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신감을 드러냈고 이해 시장도 알만한 사람들 위주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프렌들리 데이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시 그거 에코프로 그 사이트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뒤에 어느 정도 이게 실현이 될 건지, 현실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는 회사 측에서 나왔던 프렌들리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정리를 안 해주니까 아무도.
정리를 해드린 거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래서 사요 그러는데 제발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래서 사요 그래갖고 샀는데 떨어지면은 그것도 남 탓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선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2026년 상반기에 그렇게 정말 될 확률은 얼마나 될지 가까운 미래부터 고민을 하시고, 2030년도에 매출이 저기 찍혀 있잖아요. 32조 영업이익 12%. 이거 달성될까? 근데 이거 너무 먼데? 그럼 당장 2026년은 멀지 않으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올라올까라는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리사이클링은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노베이션이 상장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얘기만 듣고 좋아 보이니까 혹해요 그래서 사요, 이건 진짜로 투자의 관점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정보를 내 걸로 만들 때는 한번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꼭 하세요. 진짜로 결국 이 모든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바뀌는 시대에 바뀌는 기업의 모습이 얼마나 시장에 충족을 니즈를 시켜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를 통해 갖고 주도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